탄핵 정국 우리 사회에 어떤 점을 남기고 우리가 뭘 짚어봐야 되는지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탄핵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탄핵 정국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극단화된 형태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건 우리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로 유튜브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알고리즘을 통한 확증 편향 문제. 같은 소리만 들리는 동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들이 가짜 뉴스의 확산을 제어할 수 없고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확증 편향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변호사. 네. 이건 진짜 실화예요. 실화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보면은 전부 윤석열 잘했다는데 왜 MBC만 헛소리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핸드폰을 봤더니 모든 피드에 노출된 영상들이 다 부정선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MBC만 다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조망했을 때 거기가 극소수고 레거시 언론들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 사람이 주로 보는 영상이 뭔지를 AI가 알고리즘이 파악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영상들만 피드에 무선 노출시켜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그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유튜브의 운영 원리인데 내가 보는 영상들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든 개선되지 않으면 극우는 계속해서 바로할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가 있는데 전영길 평론가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민족 간 혐오를 부추기는 것. 그러니까 인종주의가 바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극우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유튜브가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내에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야 중국이 문제니까 화교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화교는 소위 중국 내에서 국공 내정 가운데 대만으로 피신을 와서 있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화교인데 이 화교들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 진짜 안타까운데 이걸 유튜브가 재생산하는 거죠. 저는 유튜브와 이 학증 편향 문제가 이번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한 10여 년간 지금 잠재됐던 것들이 바깥으로 노출되고 있다. 단적으로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쟤들도 그러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세계를 보고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오늘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록을 중지 설정을 하면 내가 봤던 거나 추천하는 영상이 뜨지 않습니다. 내가 검색해서 직접 찾아봐야만 된다. 자신을 스스로를 믿는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아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가 중간에 발언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민변 출신 강수영 변호사 부정선거 방송 중에 무심결에 인정해 이래서 이제 이렇게 쇼츠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데 부정선거론이란 거는 엄청나게 큰 이슈고 심지어 아주 정교한 데이터들이 계속 공급되면서 부정선거론이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아유 무슨 얘기야라고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뭐 유튜브의 작용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득 계산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또 합쳐진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강 변호사님 이 부정선거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나왔던 이론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하는데 왜 선거 결과는 이렇지?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황교안 전 대표가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소외된 이웃이었어요. 거의 정신이 조금 안 좋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요. 완전히 소외된 이론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전에는 정신 나간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 정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모이는 이익 집단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이걸 신봉하는 척하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법 판단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재검표도 이루어졌고 그 이번 문제 제기하는 선거까지는 재검표가 아니지만 과거에 문제 제기됐을 때 뭐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니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정치하고 아주 정밀해요.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걸. 근데 조작된 근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무서운 게 중국의 그 비호감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색깔론, 뭐 북한, 연결 친북, 종북 세력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이제 중국 쪽으로 바꿨잖아요. 신색깔론이거든 이게. 젊은 사람들은 뭐 미세먼지다, 코로나다, 뭐 여차저차해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민하게 짰어요 이론을. 그런데 근거들은 조작된 것이 많다. 근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게 검증하는 방송들을 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믿는다. 거기다 윤석열까지 한술 더 뜬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강 변호사 네,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죠. 네. 네. 예, 안 보시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봤죠. 네. 예, 전영길 평론가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튜브 보셨습니까? 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들과는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게 조갑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자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마라. 세 가지만 물어봐라. 첫째,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면 네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공범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 아는 사람이 있냐? 대봐라. 이것도 안 되면 두 번째, 그러면 부정선거를 왜 대구 경북에서는 안 했냐? 이걸 한번 물어봐라. 왜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25명은 다 같은 당이냐? 이거 이상하지 않냐? 세 번째, 그래도 여기에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왜 지금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국민의힘의 낙선자들이 아니고 당선자들이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오느냐, 주장을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원래는 억울하면 낙선된 사람들이 왜 내가 낙선됐냐라고 항의하고 법적인 체제 안에서 내가 손을 제기해야 되는데 지금 앞장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보면 다 당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자. 근데 남는 문제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게 한쪽 진영, 한쪽 정당 쪽에서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특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방송인이죠. 김어준 씨가 이 부정선거론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과 관련한 영화까지 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사회를 열고 이때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 선을 그을 수 있도록 강하게 저는 유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인 이론은 항상 음모론입니다. 네. 설명 못하는 게 없거든요. 자, 시간이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참 세월 동안 더 많은 파장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극한 대립 분열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정국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정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이런 분열을 다시 봉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분께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영길 평론가부터. 네, 저는 뭐 탄핵 정국이다, 비상계엄 정국이다 이야기들을 섞어서 많이 하는데 저는 쿠데타, 친일 쿠데타 사태다라고 정의하는 게
다를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본인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던 이 행위에 주목하고 이 법적인 판단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순간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정치가 해야 되는 문제에 이번 국면을 넘어가면서 고민을 저는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정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극단적인 반대편의 주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주류 사회 또는 정당 내에서 주류 집단이 그것은 아니야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방법이 가장 필요합니다. 일례로 극우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앞으로 이 정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강승 변호사. 편은 뭐 법률가다 보니까 결국에 사회의 갈등과 봉합이 잘 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에는 법원의 힘을 빌리고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기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끝까지 왔습니다. 갈등 양상이. 이제는 대화 타협으로 봉합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고 확증 편향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토론이 불과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결국에는 마지막 수단은 신속한 재판과 결론, 공명정대한 결론이고요. 그 결론이 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판이고 조기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사호는 윤석열 대통령 옥중 정치에서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법원 공격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 사태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용길 시사평론가 강수영 변호사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